약사님, 제가 아토피 때문에 현미채식을 시작했는데 심한 저체중이 되었고 장도 망가져버린 것 같아요. 아토피도 점점 심해졌어요. 나이가 20대인데 현미채식 이후 혈색이 완전히 나빠졌고요. 근육이 다 빠지고 피부가 힘없이 처졌어요. 불면증도 심해졌고요. 최근에는 열이 위로 자꾸 올라오고 전신이 건조해졌습니다.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변비가 정말 심해요. 저도 채식을 하면서 나물과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고칼륨 혈증까지 갔고요. 현미와 야채를 먹으면 이상하게 변비도 심해지고 장도 더 안 좋아졌어요. 전 장이 안 좋아 발화 현미밥과 생야채, 살짝 데친 야채 등으로 식사를 꾸준히 했더니 체중과 근육량이 급감하고 심한 영양실조가 됐고요. 소화불량과 부종이 심각해졌습니다. 원래 부종이 없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부종이 생겼어요. 같이 현미채식을 하신 지인도 똑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현미채식을 한 후 장이 심각하게 안 좋아졌고 소화불량과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심하게 피곤하기도 하고 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현미채식을 하고 건강이 악화됐다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직접 상담한 케이스들을 올려봤는데요. 대부분 이와 같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위의 증상들을 보면 혈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좋다는 현미채식을 하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현미채식의 문제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현미채식의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맨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음에 현미채식을 하셨을 때 몸이 가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며 통증과 염증 반응들이 좋아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혈당도 떨어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집니다. 처음에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가공식품들을 끊게 되는데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간식들을 끊고 튀김류나 나쁜 기름도 안 먹게 되기 때문에 염증이 빨리 좋아집니다. 이는 현미채식이 아니더라도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것과 나쁜 기름만 끊는 것만으로도 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체액의 pH는 7.35 정도로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체액의 pH 검사 결과를 보면 pH가 이보다 산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대개 채식보다는 육식의 비중이 높아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혈액의 pH를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뼈도 약해집니다. 우리 체액이 약 알칼리성일 때 세포와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건강하려면 물이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든 세포 외액이든 적당한 pH와 맑은 체액을 유지해야 세포도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태어나서 80% 정도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면 50% 정도가 됩니다. 즉, 아무리 줄어도 우리 몸의 50% 이상은 체액이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체액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야채를 섭취해야 알맞은 pH를 유지하고 세포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추가되는데요. 육류의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심각하게 깨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 오메가6가 넘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거든요. 육류를 안 먹고 현미채식을 한다는 것은 염증 반응을 그만큼 빨리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몸도 가벼워지고 염증 반응도 좋아지기 때문에 현미채식을 하실수록 몸이 나빠져도 현미채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더 철저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몸이 나빠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친 식이섬유는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유익균이 적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가스가 차게 되고요. 장내 내독소의 증가로
장 점막이 손상됩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누수가 생길 수 있겠죠. 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보다 부드러운 점액성 식이섬유 위주로 드시면서 몇 달에 걸쳐 장내 환경을 서서히 바꿔나가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 나물이나 생야채를 고집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미채식을 하고 장이 나빠졌다는 분들은 그전부터 장 상태가 안 좋았던 분들인데요. 장내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거든요. 서서히 욕심내지 않고 변화시켜야 하는데 장에 무리가 된 거죠. 둘째, 지나친 식이섬유는 미네랄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야채를 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분해가 돼야 야채에 있는 미네랄이 흡수될 텐데요.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야채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미네랄과 다른 영양분 흡수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나 저체중에 빠지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장 상태가 좋다면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지만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해야 우리 몸의 pH도 알칼리로 유지할 수 있고 혈액량도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셋째, 현미채식을 하면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매 식단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현미에 들어있는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장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적당량 있어야 넉넉한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현미채식을 할 때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챙겨 드시지 않는다면 혈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충분한 혈액으로 순환만 잘 이루어져도 병이 잘 생기지 않아요. 혈어가 생기면 순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넷째, 넉넉한 야채를 먹는다는 것은 칼륨 섭취가 많다는 것입니다. 칼륨 섭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트륨의 결핍이 생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혈액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미채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싱겁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미채식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현미채식을 하시면 반드시 넉넉한 소금 섭취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혈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혈어와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혈어가 얼마나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지, 소금이 혈액량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남에게 좋았다고 나에게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식생활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현미채식의 좋은 장점을 누리려면 최소한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소금과 액상 미네랄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야채만 많이 드시면 현미채식을 오래 하실수록 점점 몸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장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야채를 드셔야 하고요. 식이섬유의 종류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서 현미채식의 장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감사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나의 에너지가 바뀌고 행운이 굴러 들어옵니다. 행운이 가득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